스마트폰 다양한 기능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시니어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스마트폰 기능 10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나 내가 이 기능은 몰랐다 하는 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와이파이 연결할 때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누가 방문해서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본다던가 내 휴대폰에서 갑자기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찾기 힘들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쉽게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을 켜주시고요. 화면 가장 위쪽에 손가락을 대고 밑으로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세요.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서 내 와이파이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다음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밑에 있는 QR코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와이파이에 QR이 떠요. 이거를 공유를 하면 비밀번호를 몰라도 다른 사람이 이 와이파이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로 저장을 눌러 놓으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QR코드를 전송하거나 내가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지 않아도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꾹 누르면 네트워크 연결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이걸 눌러서 이 사진만 가지고도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휴대폰 잠금을 걸어 놓잖아요. 특히나 휴대폰 분실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는 꼭 잠궈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볼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패턴 입력하는 거 귀찮잖아요. 집에 오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된 상태로 유지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손을 대고 밑으로 쓸어 내려서 톱니바퀴를 누르고요. 그럼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모드 및 루틴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루틴 버튼을 누르고 위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플러스를 눌러서 조건을 설정할 건데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를 눌러서 우리 집 와이파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연결되면을 체크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집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를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고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완료를 누르고 잠금 해제를 한번 해주시면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위급 시에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버튼만 눌러서 긴급 연락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인이나 112, 119 등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설정해 볼게요.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안전 및 긴급이 있어요. 누르신 뒤에 긴급 SOS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긴급 전화가 걸려요. 밑에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를 선택해서 경찰서, 소방서 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직접 입력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번호를 지정해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전화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통화 버튼을 밀어 전화 걸기를 체크해 주시면 5회 연속으로 터치 후에 버튼을 미는 것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입니다. 자주 전화하는 사람은 편하게 바탕화면에 버튼을 하나 눌러서 전화를 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젯을 누릅니다. 밑으로 내려서 연락처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걸거나 전화를 걸 수가 있는데요. 전화 걸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꺼내놓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 걸기 버튼이 바탕화면으로 나오는데요. 길게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두시고 전화 걸 때는 이렇게 터치만 해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여러 사람 연락처를 꺼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5번째 기능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길게 쓰다가 실수로 지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손가락 2개를 대고 왼쪽으로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되돌리기가 되는데요. 실수로 지워진 메시지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손가락 2개를 대고 오른쪽으로 쓸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6번째 기능입니다. 배터리가 없는데 충전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다만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는 주변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배터리를 내 휴대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밑에 내려서 배터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밑을 보시면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용 안함을 터치해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고요. 내 휴대전화 뒷면과 상대방 휴대폰의 뒷면을 서로 맞대어 주세요. 그러면 휴대폰이 배터리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주의사항은 내 휴대폰이 배터리가 10%가 찬다면 상대방 배터리가 10%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넉넉한 사람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위급할 때 알고 계시면 좋겠죠. 7번째 기능입니다.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지 않고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타이머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자동으로 찍히고요. 또다시 눌러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휴대폰을 멀리 설치해 두고 여러 번 찍거나 아니면 각도상 셔터를 손가락으로 누르기 힘들 때 쓰시면 좋습니다. 카메라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서 촬영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찰칵 이렇게 말하면 사진이 찍히죠. 스마일이나 김치, 촬영이라고 말해도 똑같이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이렇게 말하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8번째 기능입니다. 측면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누르면 이렇게 손전등을 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앱을 쉽게 열 수도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측면 버튼을 누릅니다. 2번 눌렀을 때 카메라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앱을 열 수도 있어요. 저는 손전등을 해놨는데요. 오른쪽 톱니바퀴를 누르면 어떤 앱을 실행할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손전등, 유튜브, 카카오톡 등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9번째 기능입니다. 휴대폰 기본 기능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휴대폰 위쪽에 손가락 2개를 대고 밑으로 내리면 빠른 실행 버튼들이 켜지는데요. 여기에서 통역 버튼을 찾아주세요. 안 보인다면 위에 펜 모양을 눌러서 전체 편집을 누른 뒤에 밑에서 통역 버튼을 찾아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통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마이크를 눌러서 말을 하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줍니다. 반대로 내가 한국말로 말해도 Nice to meet you. 이렇게 통역해주죠. 언어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다른 언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듣기 모드를 누르게 되면 연설이나 뉴스 등의 긴 말을 통역해주기도 합니다. 10번째 기능입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돋보기를 두고 쓸 수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을 길게 눌러서 위젯으로 들어간 뒤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돋보기가 바탕화면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걸 누르면 카메라가 켜져서 휴대폰을 돋보기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글자를 비춰보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바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